고전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즐거움, 오래된 재미, 본격 고전 게임 탐험 방송 레트로 피플 2026년을 준비하는 넥스트 스테이지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네. 2025년의 마지막 탐험을 위해 마을에 모인 우리들의 탐험꾼 카르마 로치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카르마 씨 복귀하셨습니다. 박수. 살아계셨군요. 예, 환영합니다. 하마터면 오늘도 존재가 없어질 뻔한 카르마라고 합니다. 죽지도 않고 오긴 했네요. 네, 죽지도 않고 오긴 했고 오늘도 하마터면 왔는데도 기록이 안 남을 뻔했어요. 잃어버린 100년이 될 뻔했어. 그러니까요. 잠깐 아까도 이거 조절한다는 게. 아이고. 네. 좀 그런 것 좀 미리미리 하세요. 테이크 몇 번째입니까? 저희가 방금 전에 그 오프닝 멘트를 갓 시작을 하고 딱 하는데 이 모니터가 갑자기 되던 게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특히나 이제 그 로치 씨 마이크까지는 어떻게 들어오는데 카르마 씨가 갑자기 목소리가 안 들어와서 편집을 한 10수년 한 짬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뭔가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 스튜디오 엔지니어 분께 여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마이크에 문제가 있었다 해가지고 들어가고 있지 않았다. 다행히 극초반에 그것도 저희가 발견을 해서 카르마 씨의 목소리를 온전히 들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모릅니다. 이게 파일을 받아봐야 알아요.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아시다시피 지금은 없어진 스튜디오인데 네네네. 녹음을 했다가 갑자기 몇 개의 채널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그때 이제 백업본으로 어떻게 한 채널을 이렇게 녹음했던 그것만 남아가지고 그걸로 방송이 나갔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제 기억상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국장님이 뭔가 개인적인 스튜디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엄청난 고민에 휩싸였죠. 돈을 들여도 해야 되나. 이거 정말 땅 파서 하는 장사인데 땅을 어느 정도 파야 되나. 아직도 그 급은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만들고 싶긴 합니다. 저희만의 공간. 아무 때나 와서 녹음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주머니 사정이 허덕이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요. 요새 주머니 사정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느낌이라.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들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걸 누구 하나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또 멀리 보면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지금 상황이 다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들었더라리 저런 들었더라리 하면서 바람 돋고 있네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택시를 타고 오면서 택시기사님께 그 한풀이를 좀 했었거든요. 한풀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어쩌다 보니 고민 상담을 좀 하게 됐는데. 야, 택시기사 얘기하는 걸 듣기 싫다는 건 봤어도 거기 붙잡고 또 한탄을 하는 건 또 처음 봤네. 아니, 이제 기사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하는 편거 좋아하는 편이에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일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직을 해야 될지 좀 모르겠다. 고민한다 그랬더니 사실 자기가 이제 30여 년간 어느 한 직종에 계셨고 임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명퇴를 하고 집에 가만히 있기 뭐해서 택시업을 하고 계시는데 인생이란 게 참 그렇다. 언제나 성장 고도라든지 뭔가 인생 삶이 있으면 항상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좀 어쩔 때는 가파르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다고 하는 게 내가 손님의 고통을 100번 다 이해한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오만일 수도 있지만 인생을 잠깐 먼저 살아온 선배로서 조언을 하자면 그 시기 또한 이제 지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참 견뎌보시는 걸 더 추천한다. 앞으로 사는 게 힘든 그런 게 있을지언정 좀 참고 기다리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 고비는 견디는 것도 필요한 법이다라고 딱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레트로피플 탐험 시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소하게나마 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광고 타임 듣고 오시겠습니다. CHRP와 함께하는 본격 판타스틱 레트로 어드벤처 타임. 레트로피플은 언제나 청취자분들의 사연과 소감을 기다리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 라디오 피플 페이지에서 해당 방송에 남겨주시거나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레트로피플 게시판을 이용해주시면 되며 이를 응원 삼아 앞으로도 다양한 고전 게임의 세계를 탐험하는 데 있어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2014년도부터 출발한 고전 게임 탐험 방송 레트로피플은 다양한 팟캐스트 서비스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모든 시즌을 바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저희 레트로피플과 함께 즐거운 고전 게임의 매력 속으로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자, 레트로 피플 듣고 계십니다. 오늘 2025 로그아웃, 2026 넥스트 스테이지. 첫 번째는 2025년 가장 인상 깊었던 게임 이슈 혹은 게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저희 각자가 올해 들어서 이제 봤던 것들 중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을 좀 얘기해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워낙 또 올해도 다사다난하게 여러 가지가 나왔고, 그렇죠. 전에 저희가 그 이슈 편으로 로치 씨랑 이제 하이테크로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녹음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도 그 이후에 뭐가 나오고 뭐 그래도 조금 나올 건 있겠지만 그래도 뭐 있겠습니까 했는데 뭐 또 나왔더구만요. 보니까 우리 동석이 형이 나고시 스튜디오와 협업을 해서 게임 오브 갱인가? 뭐 갱 오브 드래곤인가? 아무튼 그 뭐 용과 같이 쪽이랑 한 거예요. 근데 그 용과 같이가 아니고 나고시 스튜디오라고 용과 같이 예전에 감독을 하셨던 분이 나와서 독자 스튜디오를 차리신 건데 그 스튜디오랑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야 저건 약간 마동석 형이 나온 거에 앞서서 팀킬 아니냐 이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용과 같이를 만들던 사람이 나와서 독자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새로운 걸 만들었는데 그게 용과 같이 같은 거야. 근데 거기 앞에서 주인공이 마동석이야. 오히려 용과 같이가 좋은 건 밑에지지 않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용과 같이 스튜디오는 이제 세가의 대표적인 IP 스튜디오가 됐기 때문에 잘 나오겠죠. 또 궁금한 건데 그게 왠지 모르게 느낌상 그 범죄도시 쪽이랑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경찰 역할이 아니라 이제 야쿠자 역할로 나오는 걸로. 사실 저 범죄도시보다는 악인전 이쪽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럴 그러니까 것 이제 같아요. 범죄도시 쪽에 뭔가 영향을 받아서 온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던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근데 마동석 배우가 워낙에 그런 터프한 이미지의 배역을 많이 했다 보니까는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뭐 범죄 도시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배역도 충분히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뭐 이게 한국 영화를 좀 봐야 이해가 되는 거라고 하면 그 부분은 동의하겠는데 그 뭐였더라? 그 이웃 사람이었던가요? 그 488 차빼 이거 네. 이거라든지 어이 아니면 이쪽 침 그쪽이 뱉은 거요? 그거랑 뭐 이터널스 같은 것도 있긴 하니까요. 이터널스는 네, 근데 이터널스는 판타지 계열이라서 사실은. 뭐 평가는 안 좋을 수 있긴 한데. 판타지도 판타지인데 너무 죽여버렸어. 아무튼 다사다난한 게임 이슈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얘기해 볼 텐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뭐 올해 게임 이슈 또는 게임. 이 주제를 받았을 때 떠오른 게 그게 있었어요. 마침 또 저희가 주제 선정한 날 특정 어떤 땡튜브를 보고 있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스타크래프트 1세대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임요한, 박정석, 저기 홍진호, 침착맨님 네, 맞아요. 침튜브 쪽에 이제 그 침착맨님께서 이제 라디오 형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건데 거기 나오면서 그 페이커 분의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SK T1 쪽에. T1이 이번에 그 롤드컵 우승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렇더라고요. 연속 3회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롤은 개인적으로 안 하는데요. 그런 걸 보면은 일단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굉장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연속 우승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 연속이 4연승인가 그렇고 지금 이제 T1에서 우승만 6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연도 우승이 네네. 그 올해 말고 작년에도 우승했다고 네,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타이틀 자체는 월드 챔피언십이라고 이제 제일 권위 높은 대회 네. 그거를 3연속 우승한 거죠. 그쵸. 올해까지는 3연속 아닌가요? 제가 네, 어디서 그렇죠. 봤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부터 올해까지 우승을 한 걸 보고 야, 진짜 왕조다 이제는 정말. 사실 그때 그 대목을 본 부분이 이제 임요한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프로게이머들이 그 광고 같은 걸 할 때는 어쩌다가 컴퓨터 광고 정도만 들어왔는데 많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쩌다가 컴퓨터 광고 내지는 뭔가 그런 게임 광고도 들어올락 말락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요즘은 이제 프로게이머들이 어느 정도 좀 있다 보니 페이커 선수가 뭐 특정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라면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광고들도 하고 또 이제 선수들의 그런 활동을 보다 보니 이제 좀 그런 거에 대해 있어서 여러 가지 느끼시고 과거 이제 후배들 이제 자기의 꿈을 좀 이뤄준 것 같아서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선수들이 좀 그런 쪽으로 활동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후배들이 좀 더 이제 현재 계신 분들이 그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좀 더 활동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게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딱 연말에 보면서 되게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 참 그 스타크래프트가 투니버스 시절에서부터 나오면서 봤던 입장으로서 예. 프로게이머의 일종의 이제 사회적이나 이제 지위나 이제 문화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대중의 시선이 더 그렇죠. 높아진 긍정적인 역할이 주어진. 사실 지금 한 00년대 세대들은 모르고 한 제 추측으로는 한
한 96년, 아니 93, 6년도 세대들 정도까지만 해도 보면 그런 거 있었어요. 게임방 가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좀 안 좋게 보고 옛날 한때는 만화도 불태우고 막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무슨 우리나라의 그 YMCA가 또 한몫을 해주셨죠. 텔레비전은 바보 상자라고 말하면서 그 제외하고도 뭐 게임하면은 뭐 사회 특정 악이고. 종교 단체 같은. 그건 유명했죠. 예전에 뭐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 온다는데 뭐 그것 때문에 뭐 욕하고 막. 그리고 아마 이 얘기하면 로치 씨가 이 얘기 뭔지 알 것 같은데 임요한 선수가 아침마당에 나가가지고 저기 뭐 사람을 그때 뭐였죠? 사람을 죽이고 싶으세요? 막 그런 충동이 일어나요? 막 그런. 사람 죽이는 게임 하면은 뭐 죽고 싶은 충동이 드냐 뭐 이런 거였죠. 그게. 저런 얘기를 하던 세대에서 이제는 좀 약간 시선이 바뀌어져서 그 해왔던 선수들과 한 게 대단하지 않나. 라고 하는 저는 그게 좀 있었습니다. 제도권 하에 올라와서 이제 더 대중적으로 더 보편적인 현상으로 만들어 준 거는 지금 이제 페이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프로게이머라는 직군에 대해서 이제 대중에게 각인을 시키는 장치를 했던 거는 어쨌든 뭐 그 임진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재밌었지 않습니까? 그쵸 뭐.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페이커 선수의 경기를 좀 쭉 본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면은 이 선수가 참 특별한 게 그 한동안 아이콘이 될 만한 선수는 꽤 있었거든요. 그렇죠. 페이커 선수가 아니더라도. 근데 이 정도로 롱런하고 한마디로 안 좋은 쪽으로 이슈가 좀 적었던 선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프로게이머라는 것도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프로게이머라는 직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빠른 동체 시력과 더불어서 이 빠른 손놀림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나이가 들면 사람이 노화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인지가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좀 느려지고 그렇죠. 손이 굳는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아까 앞서서 이제 녹음 전에 잠깐 웜업하면서 저희가 레트로 플러스 각자 이제 그 함께 만드는 이제 컨텐츠니까 그거에서 이제 그 영상 녹화에 대해서 하는데 루치 씨가 손이 굳어가지고 잘 안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아무리 많이 해도 손이 굳어요,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나이가 많고 적고도 있는데 좀 쉬면 바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게. 저한데 확실히 이것을 극복해서 더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더 나아지진 않더라도 그것을 꾸준하게 자기 기량을 잡고 가고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마치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30대 넘어서까지 왕자를 계속 갖고 있다는 논리랑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피겨스케이팅은 워낙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해가지고 20대 초반 정도면은 은퇴를 하잖아요. 거의 그때가 물오를 만큼의 역량이라 성년이 되면은 사실상 거의 은퇴하는 게 좀 수순이 되다시피 하는데 그런 거 보면 대단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임요한 페이커 요 두 분은 전 진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진짜 어린 나이부터 프로씬에서 뛰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회성이라는 걸 챙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업적 자체로만 보면은 여기에 전 빠지지 않는 분이 그 이영호 씨라고 계시는데 근데 이분이 참 그 나무위키 보시는 게 더 빠르긴 한데 아무튼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있었죠. 제 개인적으로는.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씬에서도 이만한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뭐 멘탈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성이라든지 뭐 아니면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실력을 꾸준히 가져가는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좀 퍼포먼스가 안 좋아지거나 은퇴를 하거나 이런 선수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훌륭하게 지켜낸 페이커 선수나 그리고 그걸 옆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T1 선수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선수들을 보고 자란 요즘 선수들은 그런 문제가 되게 적은 편이기도 하거든요. 옛날 스타 세대나 리그 오브 레전드 초창기랑 비교하면 되게 좀 인성적으로도 괜찮은 선수들이 많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칭찬할 만하면서 대단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게. 좋은 환경과 좋은 풍토를 만들 수 있게 일조한 것에 대해서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페이커라는 선수의 위대함 이제는 그냥 살아있는 레전드죠. 예. 그 반열에 오르기 충분한 선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카르마 씨는 요약해보면 이제 그 T1 그리고 이제 페이커 선수의 활약으로 인한 프로게이머의 문화 저변이 더 확대된 이 부분을
인상 깊게 보셨다는 네, 거죠? 올해 가장 인상 깊었던 이슈 중 하나였고요. 뭐 사실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G스타 관련해서 또 있었는데 저도 그거 뽑으려다 말았어요. 사실 그거는 주제 하나 자꾸 얘기해도 그냥 후뚜루 맞뚜루 해도 굉장히 나올 거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거 여기저기 너튜브랑 그 나무위키만 긁어 모아도 그 한 편 뚝딱 나올 것 같긴 한데 바로 지난번 하이테크 편이 그거였죠. 이슈편 하는데 이제 웬만한 게임쇼들이 끝나가지고 요거를 중간 정산하는 개념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했는데 이제 그때 로치 씨가 저한테 아니 G스타는 왜 빼먹어요? 이래가지고 G스타는 올림픽 기억은 아니고 아시안 게임 정도로 봐야 된다. 아직은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방영본 들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부정은 못 하시잖아요. 제가 그때 좀 말을 좀 심하게 했던 것 같긴 한데 그 동네 리그였나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동네 예체능은 아니잖아. 예체능이랑 왜 그 올림픽이랑 이렇게 차별을 두시냐. 그래서 그냥 아시안 게임으로 툭 찝시다. 아니 나는 아시안 게임이라고 무시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들의 운영 방식이나 좀 약간 의혹들이 좀 있어서 그랬는데. 아니 저는 그걸 다 따져가지고 네. 아시안 게임 정도로 치자는 그래서? 거예요. 정말 네. 뭐 개인적인 그냥 사견입니다. 근데 좋게 봐서 이제 아시안 게임이다. 그거를 얘기할까 하다가 그래도 연말은 좀 포근하게 가자. 그래가지고 네. 좀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사실 마음 같아서는 동남아시안 게임 정도로 그냥 사실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제가 동네 대회라고 그거를 G스타에 대한 거는 워낙 이슈가 많아서 땄다 보니까 땡튜브들 많이 찾아보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땡땡위키 보셔도 충분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올해 인상 깊었던 게임은 딱 최근에 나온 그 산나비 DLC라고 있습니다. 산나비가 그렇게 완성도가 뛰어나다고 본 사람들은 이제 속된 말로 질질 싼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본편 본편이 이제 먼저 산나비라는 게임이 있었다 보니까 그거 정말 감동스럽거든요. 그 일단 국내에서 만들었다는 것부터가 그게 1인 제작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정확한 게 모르겠는데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해외에서도. 그런 게임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거는 사실 국산 게임의 좀 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3인이네요. 그 정도 인원이 이 정도 스토리로 이런 게임성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 전위급으로 뽑으시는 분들도 많았고 전위도 꽤 감동적이긴 하거든요. 게임이. 제가 아직 속가수다는 안 봤는데 올해 들어서 좀 심란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 당연히 저는 감정적으로 그냥 질질 싸고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직 안 봤습니다만 왠지 그걸 안 봐도 알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좀 가졌던 게임이네요. 언젠가는 해보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올해 이슈, 게임계 이슈는 클레르 옵스키르 3.3원정대죠. 요게 이제 이번 시상식들을 휩쓴 작품인데요. 그 게임 어워드에서 몇 관왕이더라? 9관왕? 뭐 한 이 정도 한 것 같던데요, 보니까. 네, 더 게임 어워드 9관왕을 했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속된 말로 아무리 3, 4원전대가 대단하다고 한들 그래도 이 게임은 한두 개 정도는 받을 법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좀 의외였던 게 데스 스트랜딩 2가 노미네이트만 되고 상을 못 받았어요. 하나 정도 받을 법했거든요. 저도 최소한? 그래서 이 정도일 줄은 몰랐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저는 킹덤컴이랑 데스 스트랜딩 패스는 저도 좀 의아했거든요. 올해 그래도 좀 괜찮은 게임이 나쁘진 않게 좀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3, 4원정대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조금 들긴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봐도 그 같은 값이면 뭐 살래 하면은 사실 킹덤컴이나 그 데스 스트랜딩 쪽에 손을 더 들어주고 싶거든요. 저도 데스 스트랜딩 2의 한 표긴 해요. 해본 입장에서는 꽤 속편으로서 잘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가지고 근데 좀 아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게다가 그 시상 내역을 한번 쓱 살펴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이렇게 제작사가 아무리 좀 그 중소 스튜디오라고 한들 3, 4원정대 정도가 인디게임 분야에 들어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그래서 마침 그게 또 박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 AI 이슈인가 뭐 AI 썼다고 표기를 안 해서 뭐 박탈을 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제가 확실하게 알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뉴스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박탈이 됐다고는 합니다. 뭐 그게 다시 철회가 될런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시상 임팩트로 쳤을 때 이 9관왕 할급이냐 하면은 저는 사실 물음표였거든요. 처음 봤을 때도 얘가 대단하긴 한데 그렇다고 발더스 게이트 3 이상이냐 물으면 전 물음표였거든요. 3, 4원정대를 아직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리뷰나 그런 내용들을 좀 봤을 때 꽤 흥미로운 게임인데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만듦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는 없고 그래도 이 정도가 라이징으로 하나 나왔다는 거는 꽤 선전했다. 상 받을 만하다. 여기는 동의인데 그렇다고 휩쓸 정도냐?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 가장 지금 핫한 컨텐츠 중 하나가
그 흑백요리사라고 지금 진행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쵸, 속편 나왔죠. 흑백요리사 2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서도 이제 심사를 하거나 그럴 때 이게 아까 물론 쟁쟁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정말로 천운이 따라서 또 된 거,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저희가 모르는 뭔가 사건이 있을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약간 검은 물을 뿌리면은 뭐 암암리에 뭔가 진짜 비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진짜 까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지만, 먼저 아까 흑백요리사를 말씀드렸던 이유도 정말로 천운이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 3, 4운 정도에는 저도 플레이는 안 해봤지만 이거 게임 보면서 진짜 잘 만든 게임이다라는 건 대부분에 공감할 텐데, 야, 이런 게 딱 그냥 의심하기는 딱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쟁쟁해. 몰아줬으니까. 몰아주는데 근데 또 못 받을 게임이냐 그러면 그냥 이거는 상 받을 법한 거는 팩트다 보니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는 이제 천원이지 않나. 약간의 중화가 되는 거죠. 그 사이가 있으니까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 논란의 여지의 대상인 게임이 문제가 되냐라는 건 또 아니다. 이건 인정할 만하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중화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는 못하는, 좀 아닌데 하면서 그래도 인정할 거는 맞아라고 가는. 저 게임이 여기서 떨어졌다고? 근데 상대가 저 정도면 이런? 왜냐하면 요즘 시대의 분위기로 봐서는 조금이나마 결격이 보이면 바로 쌍수들고 일어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저게? 이러면서 이제 바로 일어나는데 그 정도 아니니까. 네, 확실히 이 게임의 수상으로 제일 요즘에 패러다임 같은 게 뭐냐면 저는 트리플 A의 몰락 같은 느낌이거든요. 요즘에 잘 되는 게임 중에 그런 트리플 A급이 진짜 거의 없어요. 아니면은 단단한 팬층 이미 가지고 있거나 새로운 IP가 트리플 A로 나온다고 해서 잘 되는 그런 건 거의 없어진 느낌이거든요. 저도 동감해요. 사실 트리플 A급으로 막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작품들을 꼽자면 사실 몇 개 없죠, 이제는. 없다고 하다시피 한 느낌이에요. 게다가 있는 것들도 좀 문제가 많지 않냐. 뭐 단적으로 보면은 디아블로 4 시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요번에 이제 증오의 군주 발표됐던데, 야, 그래도 트레일러는 잘 뽑혔다고만요. 아무리 동네 구멍가게로 전락해가는 블리자드라 할지라도 역시 쟤네는 시네마틱 장인이다. 이제 원래 사실은 그것도 한편으로 갈 만한데 그걸 쪼갰다고 이래버리니까 사실 논란이 좀 많았는데, 그 디아블로 정도가 이제 트리플 A급이잖아요. 이제는. 그쵸. 워낙 대작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논란도 있는데, 올해 이제 올라온 것들 보면은 그런 이제 트리플 A급이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메이저급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게임들이 이제 약진을 했다. 굉장히 이제 약진을 많이 한 상태라는 거는 게임계에서는 좀 많이 긍정적인 신호 같아요. 요즘같이 컨텐츠가 다시 이제 확대 재생산으로 굳혀져가는 시대에 일종의 경종을 울리는 저는 신호로 봤거든요. 그래서 좀 좋았다고 보고, 이게 작년이었나 올해였나 모르겠나 어쨌든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것도 봐도 신규 IP잖아요. 사실 그것도 트리플 A급은 아니고, 하지만 굉장히 성공을 거둔 작품이잖아요. 국내 게임사들이 콘솔로 가야 돼라는 일종의 도화선으로 역할을 충분히 해준 게임 같아요. 그 그쵸. 게임은 기존에 이제 배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콘솔로도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요즘은 그게 더 불을 지피는 게 나왔죠. 아크레이더스인가? 그게 좀 더 불을 지핀 느낌이 있어요. 넥슨 거죠. 그건. 네. 근데 이제 물론 해외 스튜디오에서 만든 거긴 합니다만, 그래서 넥슨에서 어쨌든 IP를 가지고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또 콘솔로도 잘 팔린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IP들이 계속 신규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무래도 좀 긴장을 많이 타야 되지 않을까. 반면교사할 만한 타이틀로 보면은 콜 오브 듀티가 이번에 나온 게 또 많이 처참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나마 배필 6, 6인가요? 그거는 꽤 만듦새가 괜찮더라고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나마 선방한 것 같습니다. 네, 이갈고 나온 느낌은 좀 있다, 확실히. 근데 저는 이제 좀 뒤가 기대되는 개발사 쪽이 피해 거지 쪽이거든요. 여기가 평가가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도 이번 DLC 나온 게 꽤 반응이 좋더라고요.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속작이 너무 늦게만 나오지 않는다면 충분히 저력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네오이즈 자체도 아까 말씀하셨던 산나비라든지 아니면 뭐 DJMX나 이런 것도 유통 많이 하고 해가지고. 산나비가 네오이즈에서 유통한 거였어요? 예, 개발 자체는 이제 그쵸, 인디 쪽에서 예. 한 건데 이제 유통이나 이런 마케팅 쪽 도와주는 건 네오이즈 쪽에서 하고 있죠. 요즘에 그런 걸 잘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그게 생각나는데, 유레카가 여기서 발휘되는군요. 저희가 녹음 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카라마 씨가 오늘 이제 이온 음료랑 이제 물을 갖고 오셨고, 로치 씨가 이제 두유랑 견과류를 이제 갖고 오셨는데,
카르마 씨가 이걸 보면서 요게 PPL이면 얼마나 좋겠냐 라는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나는데 저희가 들어왔긴 했었어요. 최초로 들어왔었어요. 뭐냐면 로치 씨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 저희한테 게임을 해보고 리뷰를 해달라는 식으로 요청이 왔었어요, 한번. 제가 답변은 못 드렸는데 그 담당자님이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방송에서 아주 짧게나마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들어왔었습니다. 이 인디게임이 하나 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고민 끝에 일단 답은 못 드리고 그 코드 주신 건 안 썼습니다. 안 썼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그때 로치 씨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고민하다가 그 얘기에 저희가 결정했는데 하나 사주는 게 정답이 아닐까요? 라고 하셨어요. 일단 저희가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인디게임이고 국내에서 만든 거라면 한번 사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로치 씨가 이미 구매를 했습니다. 그 게임을. 구매를 하고 일단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정식으로 스테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던 걸로 리스트업만 해놓고 저희가 지금 그렇게 대기 상태에 있는데 어쨌든 제안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희의 방송 10년 차에서 최초로 저희한테 뭐가 들어왔어요. 이거 박수 칠만 하구나. 이거 박수 한번 줍시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렇게 막 떠들어 제꼈는데 드디어 하나가 들어와서 약간의 얼떨떨함과 흥분감과 쌍수를 들만한 쾌재를 불렀던 그런 이슈였습니다.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리뷰는 그냥 저희가 사서 해보고 할게요. 그게 정답이었어요. 내돈내산 리뷰를 해야 된다. 네. 아니 뭐 어쨌든 나중에 규모가 더 커지고 뭐 그렇게 되면은 해보겠지만 일단 처음 들어온 건 좀 그런 마음도 컸어요. 감사한 마음에 산 것도 있어요. 저희가.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뭔가 광고라든지 이런 걸 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답변은 저희가 정식으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담당자분 주셨을 텐데 저희가 몇 달 전에 이걸 받은 거긴 한데 늦었지만은 요걸로 답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게임은 나중에라도 잘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구매했습니다. 구매했고요. 저희한테 또 제안을 주시는 거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희는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물이든 음료든 두유든 견과류든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디오기 때문에 별달리 뭘 드릴 건 없겠지만은 뭐 필요하다면은 뭐 중간 짜투리 광고라도 저희가 만들어서 넣어드릴 용이 있으니까. 유튜브도 있잖아요. 네, 땡튜브에도 저희가 중간 자투리로 이렇게 야구 중계나 이런 거 보면 중간에 이렇게 광고 나오지 않습니까? 조그맣게 그렇게라도 넣어드릴 용이 있으니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잘 넣어서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팔 벌려 PPL 환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계속 제가 끊었네요.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신났나 봅니다, 제가. 얼마나 골방이 계셨던 거예요. 네, 요즘에 좀 그런 상황이 좀 커졌다 보니까. 어떤 얘기 이어가자면 그래서 클레로옵스키를 너무 축하하고 하지만 다른 게임들 너무 못 받은 거 위로가 하고 사실 그래서 그 킹덤 컴 쪽에서 할인을 좀 세게 때리길래 이미 주었거든요. 저는. 네. 잘 주셨다. 데스 스트랜딩은 뭐 나중에 PC판 나오면 그때 봅시다. 굉장히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는 나올 것 같고 그래도 일단 독점 계약이 좀 있다 보니까 IP는 어쨌든 데스 스트랜딩이라는 자체는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지마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게임에 좀 안 좋아했던 건데 좀 좋아하게 된 것 중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스팀판이나 뭐 플스판을 사잖아요. 그러면 런처를 또 따로 깔게 하거든요. 귀찮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걸 안 좋아했었는데 요즘에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크로스 세이브라는 게 돼요. 그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아는 것 중에 공식적으로 되는 건 사펑밖에 없거든요. 유비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개인적으로 부탁 좀 한다. 그래서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사펑이 그런 거 정말 잘해요. CDPR 박수 받아야 돼. 그래서 저는 만약에 크로스 세이브랑 플레이가 다 된다 그러면은 좀 여러 개 살 의향이 있거든요. 있죠. 분명히 있죠. 사펑을 저 조그만 기기에서 내 세이브를 옮겨가면서 할 수 있다고? 와 그러면서 할만하지 하고 저는 하나 더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기종도 다양해지고 휴대용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이건 개발사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런처 강제할 거면은 그런 걸 좀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요. 뭐 어쨌든 회사마다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 게임을 받아서 서비스하는 회사들 뭐 소니든 마이크로소프트든 뭐 닌텐도든 이런 데들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능적으로 막아놨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좀 풀어주셔라. 좀 아쉬워요, 이런 거. 크로스 플레이 세이브 다 되면은 옮겨가면서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럼요. 뭐 플스 포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스위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어쨌든 계정은 똑같은 똑같은 걸로 불러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세이브만 나누느냐 이거죠. 인디 게임도 아니고 그 대형 개발사들 다 그 런처 강제할 거면은 저는 그 방향이 맞지 않나. 그러니까요. 그게 오히려 판매량이나 이런 거 증진에도 훨씬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또 사도 돼도 의미가 있죠. 충분히 그렇습니다. 아니, 꼬우면 여기 댓글 남겨주세요. 이래서 안 된다. 이랬으니까 안 됐습니다. 아, 당신네들이 모르는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라고 입장 표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듣고 계신다면. 유비소프트가 얘기를 하시겠다면야 뭐 저희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다른 회사들도 얘기하시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개발사의 마이크는 뭐 열려 있으니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듣고 맞으면은 뭐 예 그렇군요 라면서 저희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봤던 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확률형 아이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요거였습니다. 요게 이제 올해 8월부터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요거에 대한 원인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국내 대형 게임사들 위주로 해서 일단은 이슈가 많이 터졌죠. 뭐 불투명한 운영에 자율규제라는 명목 하에서 실제 확률을 이용자에게 유리하지 않게 조작하거나 고지와 다르게 나오거나 핵심 정보를 누락한 행위다 적발된 기업들이 이제 직접적인 워닝들을 제공을 했고, 그로 인해서 유저들이 이제 참다 못해서 트럭 시위 같은 현상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공론화가 되기 시작해서 제21대 22대 국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이제 국정감사에서 많이 떠올라서 이제 입법화까지 마련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2021년부터 대충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가는 상황이었고요. 아마 이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어떤 특정사의 그 게임이 있을 거예요. 요즘 M자로 또 활약했던 그 게임도 보면 항상 그 문제가 이게 만드는 사람도 만드는 사람인데 이게 하는 사람들의 그 아무래도 페이투 그 게임의 가장 큰 문제인 돈을 질렀는데 그만큼 이제 못 받는 또 이제 가치가 하락하는 또 그런 게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 결국 그들만의 그러니까 딱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예술품이나 그런 거 마냥 사실상 저는 모든 예술품에 그 만들었을 때의 특정 가치는 음식도 그렇고 뭐 어떤 예술성 작품도 그렇고 다 존중하지만 결국에 그 돈 내는 소비자들의 그들만의 리그가 좀 있거든요. 참 그거가 이게 참 어려운 현상이지 않나. 결국 그래서 이게 그런 특정 카테고리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이 뭔가 발의가 되고 이런 거는 참 좋은데 참 아쉬운 거는 이게 너무 늦었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업계 자체가 이제 그런 그 가차라고 해야겠죠? 그런 뽑기나 이런 게 좀 요즘 많이 시들해져가지고 이제 그 업계에서도 약간 이제 그거 말고 딴 거 하자라는 추세가 좀 되고 있다 보니까는 본인들도 아마 알겠죠. 저는 근데 이거 까놓고 말해서 그 한 회사도 문제지만 그냥 국가에서부터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과자를 샀더니 질서가 왔어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만든 놈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유통시키게 한 어디가 문제지. 그 여기 5호선과 그 9호선과 있는 그 어떤 특정 구역에 이거 허락해준 새끼들이 문제다. 정부기관이나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정부와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송입니다. 내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 새끼들아. 얼테 와봐라. 뭐 일단 불만 있으면 얘기했어. 아니 뭐 저기 없는 데서는 뭐 나라님 욕도 한다는데요. 뭐 그래서 충분히.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런 게임 있으면 그들만의 리그로 즐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게임들은 성인들 대상이잖아요. 이게 연령 제한도 있어. 연령 제한이 없는 애들까지 그 짓을 했으니까 저는 그래서 국가가 문제라는 거고, 그런 거는 잘 규제를 해주셔야죠. 애먼 거 규제하지 말고. 일단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한국 게임 산업의 관점에서 이제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과정의 문제는 과거형이 됐죠. 어떻게 보면 과거형이 됐고, 그 새 정부 들어서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도 뭐 좀 조직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뭐 리프레시 했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과연 어느 정도로 좀 잘 정돈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올해 이제 코멘트가 사실은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는데, 지금 이제 뭐 팟빵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많이 줄어들었고, 저희도 뭐 관리를 좀 못해서 저희도 좀 자학을 하고 있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 와중에 남겨주신 분들의 것을 좀 모아서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좀 정리를 해서 청탁꾼 분들의 간략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는 걸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조촐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이렇게 해봤고요. 먼저 저부터 해서 카르마시 로치시 순으로 인사를 드릴 것이고, 일단 저희가 글을 모은 거는 한 7개 정도 코멘트가 남겨져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 저희 공식 홈페이지, 팟빵, 유튜브 채널 이렇게 남겨주신 거를 저희가 모아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식 홈페이지에 25년도 2월 18일 날 이인성님, 닉네임만 봐도 누군지는 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때 이건 제목입니다. 이건 제목이고 내용은 좀 이제 어쨌든 비슷한 건데,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레트로피플 시즌1 청취가 안 되나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질문을 주셨던 글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사이트 이슈 관련된 거에서 질문을 주셨고, 저희가 답변을 남겨드렸던 걸로 저희가 되는데, 사이트 관련돼서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은 이 공식 홈페이지가 윅스 거를 기반으로 쓰는데 여기에 기능이 조금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써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잘 만드실 것 같은데, 저희가 윅스는 거의 처음 쓰다 보니까 이 툴에서는 뭘 세팅하려면 좀 복잡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느리지만 만지고 있습니다. 뭐 게다가 게시판 통합 기능이나 이게 내년부터 뭐 들어가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지가 날라온 게 있어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만지면 만질수록 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져서 기능을 어떻게든 좀 정리를 해서 이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환경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자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요 당시에 남겨주셨던 질의글에 대한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은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입만 하시면 문제없이 들으실 수 있다. 시즌1은 저희가 단독으로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팟빵 쪽에 남겨둔 거를 소개해드릴게요. 카르마씨. 네, 팟빵 쪽에 라두구공님께서 오래간만에 듣는 닉네임이죠. 팟빵 정말 짬점점이라고 짧게 남겨주셨는데, 요때 이슈가 저희가 방송으로는 여러 번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저작권협회 쪽하고 팟빵에서 계약을 했던 게 만료가 되면서 이게 아마 여러 가지로 뭐 갑자기 막 그 팟캐스트 올라간 것들이 뭐 다른 방송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원이 들어간 방송들은 뭔가 죄다 자동으로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듣기 불가 서비스가 걸리더라고요. 락 같은 게 걸리는 상황이 좀 벌어졌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공지로 여러 차례 수정을 해서 디테일하게 남겨드렸습니다. 팟빵 쪽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차례 남겨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들으실 수 있는 채널들을 상세하게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그쪽을 이제 대체해서 유도해서 저희가 들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팟빵은 지금도 서비스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RSS는 저희가 열어놨기 때문에 업로드는 되고 있는데, 이게 락이 걸리는 여부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팟빵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 이게 여기다가만 특정을 해서 수정을 하기에는 다른 데 나가는 거에 비해서 또 폼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팟빵 쪽은 감사하게도 구독자가 아주 찔끔찔끔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코멘트에 대한 변화는 없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저희 포함해서도 다른 팟캐스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강제로 위주를 하게 만드는 정책이었는데 참.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애매하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스포티파이도 국내에서 좀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조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금제나 이런 것도 많이 개편을 했고, 뭐 네이버 멤버십하고 하는 뭐 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알고 하는데, 저희 스포티파이에도 방송이 있습니다. 레트로피플 들으실 수 있고요. 뭐 애플 팟캐스트는 충분히 지금 들으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팟빵이나 이런 데들 보면은 뭐 있으니까 문제없이 들을 수 있게 저 열어놨고, 하물며 저희가 유튜브 채널 라디오피플 채널, 그러니까 모 채널이죠. 여기가 원래 이제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지금 개편을 해서 잠시 후에 이제 유튜브 채널 쪽에 남겨진 코멘트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 저희가 개편을 좀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에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점 이후의 방송들은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로 구독해서 들으셔도 됩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로치 씨가 팟빵에 그 니엔H 뉴스님이 남겨주셨죠. 9H 뉴스님 아닌가요? 9H 뉴스님으로 아, 9인가요?
근데 뭐 영문 표기명이라 이게 근데 사실 제가 예전 니에닉슨스에다가 한번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아, 실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라이닉슨스입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서. 아무튼 이분도 참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시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로치 씨도 오래 한번 함께 겪어봐야지. 해주시는 분인데 아무튼 이분이 남겨주셨는데 저작권으로 이제 팟빵은 안녕이네요. 이게 이제 방금 앞서 말씀드린 이슈들이 다 걸려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올려주신 분들이 거의 다 주주세요. 레트로피플의 거의 대주주격인 분들이 있어서 다 아는 분들이잖아요. 반가운 이제 이분들은 저희와 함께 오랜 시간 모험을 떠나고 계신 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분들이기 때문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이어서 10월 달에 남겨주셨는데, 라드90님께서 방송을 계속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희야말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이 원활하게 나오는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기다려주신다는 거에 듣고, 제가 이 댓글에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요 당시에 좀 많이, 제 스스로가 좀 안 좋았었는데, 아무튼 이 방송에 저도 좀 많이 용기를 얻었고, 좀 위안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땡튜브 채널, 요거는 저희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8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 한번 개편을 하겠다고 해서 개편을 이제 내부적 결정을 하고 개편을 해서 컨텐츠를 이제 영상 컨텐츠를 올려보면서 게임 컨텐츠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올려보면서 봤는데, 이제 이게 그 유튜브 쪽은 어쨌든 방향성이 채널의 정체성을 뭘로 할 거냐가 확실히 좀 기조가 잡혀야 되는데, 저희는 어쨌든 그 방송이 나가는 기조로 보면 굉장히 다양해서 이게 일종의 저희가 그런 채널의 형태인데, 그거를 다 담기에는 채널의 이제 색깔이 너무 희석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렇다 보니 고민을 하다가 컨텐츠별로 좀 특화할 수 있는 걸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본의 아니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채널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오디오 계열 팟캐스트들 오리지널로 이제 풀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모 채널, 지금 이제 채널 라디오 피플 쪽에다가 정리를 해놨고, 저희 채널 라디오 피플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시면 밑에 이제 채널이 한 3개가 뜹니다. 예, 뭐가 갑자기 이상한 게 떠 있습니다. 구독자가 많이 없는 것들이 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각각 특화를 해서 만드는데, 저희가 이제 레트로나 하이테크 채널은 전용으로 이것만 강조하기, 이제 이 컨텐츠만을 독자로 좀 하기 위해서 CHRP_플레이라는 채널을 개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1월 달부터 컨텐츠가 일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드 스네이크의 생존 일기와 레트로 플러스, 기존의 레트로 플러스는 저희가 모 채널인 채널 라디오 피플 유튜브에서 올렸었는데, 여기 있는 건 다 일단 비공개 처리를 하고 이제 게임 채널 쪽으로 전부 다 이관을 해서 저희가 지금 새로 만드는 것까지 공개를 지금 계속 꾸준히 주 2회로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레트로 플러스, 목요일 날은 스네이크의 생존일기,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남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12월 8일에 인성리 8117님께서 오른쪽 하단 설명글이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굵은 폰트랑 글자 크기도 좀 키워주셔야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요게 이제 레트로 플러스 컨텐츠 올라간 거에서 보시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이게 스노우 브라더스 보시고 얘기하셨나? 하여튼 그러셨을 거예요. 저희가 그 게임 화면, 이제 레트로 플러스는 게임 화면이 이제 좌측과 중단에 배어져 있고, 우측에 이제 그 비율에 좀 남는 구에는 그 게임의 이제 포스터, 공식 포스터와 밑에 이제 조그맣게 이제 게임사 발매 정보, 뭐 게임 개발사, 뭐 유통사, 뭐 발매 기종,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게임 설명, 요 정도로 해서 이제 코멘트를 같이 이제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걸로 이제 3가지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형식이고, 게임 자체가 아예 16대 9인 게임들은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게임 화면만 해서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 화면에 이제 그 설명란이 좀 작다라는 부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 이제 이 플레이에서 답변을 달아주시는 크루분이 남겨주셨겠지만, 그거와 동일하게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요걸 어떻게 좀 잘 보이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디바이스의 문제긴 해요. 이게 작으니까 더 안 보이는 거고, 좀 큰 디바이스면 잘 보이는데, 확실히 좀 작은 디바이스에도 잘 보일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게 디자인하는 입장에서는 또 크면 또 안 이쁘더라고요, 느낌이. 예, 크면 또 이상하게 좀 보여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편집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좀 찾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절충점을 찾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제 뭐 설명을 더 짧고 간결하게 좀 써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해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좀 개선은 점점 해보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또 남겨주신 건데요. 11월 달에 남겨주셨네요. BIG-MIG1414님. 이분이 남겨주신 건데 역전재판 1은 부담없이 즐길만 했는데 2부터는 사이코록 시스템으로 플레이타임 억지 늘리기에다가 지나간 대사 다시 읽을 수 있는 로그도 지원 안 해줘서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도 재밌게 즐기긴 했습니다. 아마 역전재판 편인 것 같죠? 네, 레트로 플러스 역전재판 편에다가 남겨주신 댓글이었는데 이분은 알 것 같으면서도 이 닉네임은 좀 가물가물해서 다른 채널에서 어떻게 남기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뭐 새로운 탐험꾼이시라면 저희는 절대적으로 환영합니다. 2도 해보시면서 이제 1도 해보시는 거랑 같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2를 많이 안 해봐서 이게 댓글은 어쨌든 이제 그 저희 크루분은 해보신 기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저는 이제 그때 알았거든요. 2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2까지는 해봤어요. 저도 뭐 네. 3까지는 해봤습니다. 그런가요, 내용이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참 해보신 뭐라 입장에서 그럴까. 좀 코멘트에 대해서 같이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공감도 하고요. 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어차피 2, 3 가면서 더 큰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단점이 안 되냐 그건 아닌데 그 다른 단점이 좀 더 큰 것들이 굵직굵직하게 있다 보니까는 그렇게 막 부각되지 않는 단점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셨을 때는 공감도 되지만 그냥 나는 별 생각 없이 했습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 뭐 그쵸. 근데 이제 지적하시면 뭐 그렇긴 하겠네 싶은데 그 단점으로 꼽자면 더 큰 게 많다 보니까는 뭐 재밌게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그 다른 단점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는 뭐 그렇게 부각되지 않은. 오히려 더 다른 단점이 커 보여서 요거는 네. 그냥 상대적으로 작아 보였다. 전 이분이 적으신 거에서도 보면은 그 1은 즐길만 했는데 2부터 사이코로 그 특정 시스템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시잖아요. 네네네. 딱 그런 것 같아요. 원 자체는 그러니까 딱 적당히 잘 먹을 수 있는 간단한 게임 정도, 아니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스낵거리로 좀 볼 수 있었다면 이거는 이제 밥 먹으러 가니까 여기서 식사를 하실 때는 각도를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숟가락과 젓가락의 사용면의 부분이 이렇게 되시고요. 물자는 오른쪽부터 왼쪽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런 걸 너무 좀 강조한 게 있어요. 플레이를 하려면. 일종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원은 간단하게 뭐 비유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떠오르는 대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게임이 김밥 천국 같은 데서 편하게 밥 먹으러 갔는데 그런 느낌으로 가서 밥 맛있게 먹었고 괜찮았어. 이래서 나왔는데 이제 김밥 천국 같은 느낌 여기가 저 식당이 그랬던 거니까 하면서 같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식당이 리뉴얼 돼가지고 갑자기 오마카세 같은 식으로 바뀌었다. 여기서 한술 더 뜨면요. 그러니까 오마카세를 가더라도 내 꼴리는 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온 대로 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게임이잖아요. 네. 꼴리는 대로 먹으면 그러니까 음식을 안 줘요. 진행을 안 줘. 그러니까 막히잖아. 제 입장에서 예를 좀 들면은, 그러니까 훈련병인데, 그 밖에서 훈련 때 이래 전투 식량 같은 거 먹잖아요. 막 먹어도 뭐라 안 하는데, 갑자기 이제 2등병 돼가지고 자대 배치 와서 왔는데, 너 왜 그따위로 먹어? 너 선임이 아직 안 먹었는데 왜 벌써 다 먹었어? 아니면 너 왜 2등병 따위가 뭐 젓가락을 써? 약간 요런 느낌? 아니. 거기는 너무 좀 심층적으로 많이 갖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고 일단 먹을 수는 있잖아. 이건 게임이다 보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사이클록 시스템이라는 거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거를 또 못 깨고 한번 꼬이면 막혀서 아예 진행이 힘드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도 빌드가 있고 뭐 하는 게 있지만 그쵸. 내가 하고 싶은 대로는 할 수 있잖아요. 일단 그쵸. 전투는 어떻게 되고 뽑을 수 있잖아. 그쵸. 근데 이거는 마우스 각도를 이렇게 안 하시, 딱 그 어떤 특정 뭐 안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우스 질이 안 돼.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좀 있었고, 그걸 하더라도 너무 길다 보니까. 뭔가 강제시키는 게 많았군요. 힘들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각본이나 그 비중 자체의 단점이 훨씬 컸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굳이 지적하지 않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 자체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없진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피곤하게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역전재판이란 게임 자체의 피곤함을 좀 더 극대화시킨 시스템 중에 하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제 좀 힘들어졌다. 이해가 됐습니다. 빅미그 1414님이 남겨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어쨌든 뭐 해보신 분들이 이렇다고 해서 저도 수긍이 되는 상황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 남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정말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11월 7일 날 이때가 이제 저희가 CHP 플레이 오픈하고 첫 영상으로 이제 올드 스네이크 생존 일기라는 이제 하나의 섹션에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저희가 게임 영상을 올리는 게 있습니다. 이 게임은 참고로 이제 메탈 기어 서바이브랑 더 디비전 2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같이 병행을 해서 격주차로 이제 저희가 한 주 한 주씩 이렇게 매주 나가지만 한 주 한 주씩 이렇게 교대로 해서 게임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때 첫 번째 나갔던 회차가 이제 메탈 기어 서바이브인데 저희 셋이 같이 이제 그 방송을 이제 라이브로 준비하려고 하면서 연습을 하면서 게임을 했던 그 장면을 저희가 찾다가 그게 하나가 그나마 게임 플레이가 괜찮은 게 나온 게 있어서 뭐 제 시점으로 녹화가 된 거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저희가 뽑아가지고 어쨌든 처음 올리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곧 1월 1일이죠. 이제 저희가 막 날라가니까 1월 1일 날 나갈 회차도 저희 셋이 했던 영상이 나갑니다. 메탈 기어 서바이브가 나가는데 그리고 이제 메탈 기어 서바이브가 새해 이제 하이테크 첫 나가는 방송 회차기도 합니다. 예고를 이렇게 365로 때리는 아주 센스인데 이때 이제 돌아오라도 라고 이제 닉네임을 쓰셨는데 아무리 봐도 라두국님 같습니다. 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겠죠? 네. 국장님이셨군요. 유유 잘 보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해서 이거는 크루분들이 그냥 의견만 주시고 이제 각자 이제 보시고 이제 남겨주세요라고 제가 이름을 했는데 이 글은 그냥 이거 제가 쓰겠습니다 해서 제가 썼습니다. 일단 감사했습니다. 라두님이 이렇게 해서 글을 남겨주신 것도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꾸준히 저희 걸 찾아봐 주시고 계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이 CHP 플레이 쪽 채널의 소소한 목표가 100명만 넘어보자입니다. 현재 5명인데 100명만 넘어보자가 일단 1차 목표이기 때문에 청탁꾼분들 저희 뿔뿔이 했던 청탁꾼분들이 잘 모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컨텐츠도 저희가 이제 레트로 플러스 같은 경우나 이제 올드 생존 일기는 제가 다 거의 하고 있지만 이제 레트로 플러스는 저희 셋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생존 일기 같은 것도 특정 컨텐츠는 같이 해가지고 지금 작업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꾸준히 보여드리겠다. 틈틈이 보여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 채널에 이제 레트로 편집본을 영상화해서 올려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획이 굳이 말씀드리면 절반 나와 있습니다. 절반 나왔고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게임 컨텐츠 쪽 땡튜브보다 포화를 거듭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요약본으로 나가긴 할 건데요. 그래도 좀 편집이 많이 들어가는 상태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좀 고민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은 계속하고 있고 아마 빠르면 내년에는 이 편집된 레트로 피플의 컨텐츠가 거기에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컨텐츠의 수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하나가 천군만마 같은 댓글들이었는데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들어주신 분들 그리고 남겨주신 분들께 재차 인사를 드리면서 올해 남겨주셨던 저희 청탁꾼분들의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트로 피플이었습니다. 2025년 로그아웃 스테이지 그리고 이제 2026년을 준비한 넥스트 스테이지 편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끝인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카르마 씨. 참 많은 일이 있어서 딱 그 짤밖에 안 떠올라요. 그 원피스의 그 조로라는 캐릭터가 어떤 특정 기술 받고 피 흘리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참 여기 다시 나올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면서 참 여러 가지 복잡함이 드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참 그거 패러디 짤 있잖아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힘들어 죽겠다. 정말로 저는 올해 지금도 아직 현재 진행형인데 뭐 앞서 제가 그 택시기사님이랑 얘기한 것도 있었지만 뭐 힘드신 게 있으면은 뭐 잘 지나갈 겁니다. 일단은 잘 버텨들 주시고요. 못 버티시겠으면 일단 그 환경에서 나오는 것도 방법인데 최대한 버틸 만큼 버텨보시고 아니시면 빨리 쥐지치고 나오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드리며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올해 다사다난했고 이거
계속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뭐 그래도 어찌어찌 여기까지 왔네요. 뭐 방송 계속 이어가는 것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만 아우 먹고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또 잘 해봐야죠. 그리고 연말 또 왔네요. 이게 항상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올해 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도 또 온 것 같고 내년도 다 같이 좀 잘 저 포함해서 다들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돌아봤을 때는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생각했던 거는 무탈했으면 좋겠다라는 키워드가 떠올랐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도광량해라는 사자성어를 좀 떠올리면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잘 안 된 부분이 많았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프리랜서 입장 거의 뭐 백수에 가까운 프리랜서 입장이지만 제 상황에서도 좀 변동되는 지점들이 꽤 많았던 시기였고 그게 본격적으로 올해 좀 들어섰던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 개인적인 삶을 보면은 올해 참 의욕이 많이 없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은 언급을 드렸는지 이게 편집돼서 잘려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단을 받아보지 않았지만 일단은 약간의 우울증 증세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뭔가 다 안 하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나이는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가고 싶은 방향은 명확한데 지금 이제 이거락에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 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 단계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나이가 걸리고 있다라는 걸 많이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AI 때문에 또 일자리도 많이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왕왕 들리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도 제가 했던 것들을 얼마나 활용해서 나를 뽑아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과연 나를 뽑아줄까? 쉽지도 않았고요. 개인적으로 뭐 다른 데로 이직을 해보려고 노력을 좀 뭐 거의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찔끔찔끔 넣어봤던 입장에서는 연락도 오지도 않았고요. 그런 상황도 있었다 보니까 고단했던 한 해였습니다. 뭐 게다가 이제 뭐 집안 자체로도 봐도 아버님도 올해 좀 많이 안 좋으셨던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지금 좀 회복을 하시고 계셔서 그나마 제가 좀 한시름 놓기도 했고 그런 이제 집안 자체에서도 좀 왔던 것도 있고 또 주변에서도 건강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졌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복잡해지는 것만 이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아까 카르마 씨가 언급하셨던 것만큼 인생이라는 게 뭐 꾸준히 우상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막연한 희망과 기대감을 좀 갖고 가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버텨 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조금 개인적으로는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가야 내년엔 좀 더 달라졌다는 것을 또 제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보다 더 힘드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포근하게 보내셨던 분들도 계셨겠지만 여하를 떠나서 모두 다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다가올 새해에는 이제 무탈하고 건강하게 별일 없이 그리고 저희 채널 모토이기도 하지만 소소한 즐거움들이 풍성하게 쌓이는 그런 한 해가 되셔서 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루시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셨으면 하는 어떻게 보면 막연한 말씀이긴 하지만 또 이게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 모두 다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2025년을 우리 모두 다 무사히 또 탐험을 마쳤습니다. 이제 또 내년이 다가오는데 이 내년에도 소소하지만 알차게 그리고 힘차게 탐험을 해보는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방송이 좀 늘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유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좀 양해 말씀을 재차드리고 아직도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여러 가지로 계속 좀 부단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틈틈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레트로 피플이었습니다. 저희는 2026년 새해에 여러분들과 함께 탐험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레트로피플을 사랑해주시고 함께 탐험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CHRP